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12월 9일자 월요일입니다. 이제 12월 그리고 2019년도 며칠 안 남았네요.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첫 소식 탑뉴스입니다. 미얀마 국제항공입니다. 항공 아이아타 코드는 8M을 사용하네요. 지난주죠. 4일 인천 양곤 노선에 취항을 했습니다. 미얀마 국제항공은 현지 시간 4일 양곤을 출발했고요. 한국에서 첫 운항은 이제 5일, 그러니까 새벽 시간, 늦은 밤, 이른 새벽, 12시 좀 넘어서죠.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기념해서 미디어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국 시장 운영 전략, 또 미얀마 국제항공만의 경쟁력 등 향후 방안 등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관심이 모아지죠. 이미 대한항공이 양곤 직항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다네스 구마 이제 항공사 영업이사가 직접 와서 밝혔는데요.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이 좋다고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대한항공 한국인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지요. 하지만 양곤에서 이어지는 미얀마 국내선 네트워크와 연결성만큼은 미얀마 국제항공이 앞설 것이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중국과 한국, 일본, 한중일을 미얀마 국제항공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2020년 말까지 총 26개 노선 확장. 한국은 하나인데 비교가 많이 되죠. 일본도 아마 조만간에 하나 정도 더, 하나. 그래서 총 한국과 일본은 1개 정도 노선 개설이 되고 중국은 이렇게 좀 많이 되는데 그래서 한중일 시장을 미얀마의 주 타깃 시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이제 8개 도시 취항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2021년까지 14개 항공기 추가 도입을 한다고 하네요. 자, 2018년 한국인이 이제 양곤 방문한 게 이 항공사 측에서 분석한 거로서는 약 5만여 명 정도 했고 이 수치는 매년 12% 성장하고 있는 거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한국인의 여행 패턴을 감안하면 매우 매력적인 시장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요, 먼저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추진하고요. 동시에 한국인의 미얀마 여행에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단기 목표는요, 성수기 80%, 그다음에 비수기 70%대 탑승률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다양한 실적을 바탕으로 추가 증편, 부산이 되겠죠. 그런 비전까지 밝혔습니다. 또 관심이 모아지는 BSP 커미션은 5%입니다. 인천 출발 미얀마 국내선 지역에 해당하는 존 1, 2, 3가 있습니다. 요 1, 2, 3를 사용할 경우 제공하고 소토 발권 시에는 제외됩니다. 존 관련한 국내선 별도 문의는 GSA를 하고 있죠. 한국의 미방 항운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우려도 걱정도 많고 기대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이 워낙 확고한 양곤 직항 노선 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아무리 싸진다 하더라도 과연 한국인이 미얀마 국제항공을 많이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미얀마 현지 국내선 네트워크가 몇 개죠? 굉장히 많더라고요. 각 지역, 국내선 지역으로 연결편이 좋고 그 다음에 미얀마 국제항공은 국내선과 국제선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항이 그래서 그런 이동의 편리성까지 감안하고 하면은 미얀마 국제항공도 충분히 한국 시장에서 또 다른 선택지로 많은 좋은 평가 선택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동보항공이 밀레니얼 세대에 주목을 했습니다. 최초입니다. 처음이고 아주 참신한 기획이었는데요. 밀레니얼 세대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동부항공에서도 상당수 직원들이 밀레니얼 세대에 해당하는 그런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동부항공, 보람항공 자체 내도 중요하지만 우리 여행업계 밀레니얼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소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처음 시도인데 굉장히 좀 신선하고 참신한 기획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두 번째 뉴스로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특히 여행 분야에서는 여행 트렌드는 물론 주 소비 세대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 역시 산업 동력의 주체죠. 그래서 관심이 늘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처음으로 이런 밀레니얼 세대에 관련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에어 캐나다와 롯폴란드 항공, 아에로멕시코, 스쿠트 항공, 홍콩 익스프레스, 그다음에 크루즈도 있고요. 이달로 이탈리아 그 열차도 맡고 있는 동부항공과 보람항공에서 연말 행사의 일환으로 밀레니얼 세대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홍대 입구죠. 라이즈 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제 국내 주요 여행사와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를 초청해서 다양한 이벤트로 꾸며졌습니다. 자, 홍정희 동부항공 대표는 여행업계에서 오랜 시간 일을 했는데 밀레니얼 세대와 함께한 행사는 처음이라고 밝혔고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앞으로 여행업계를 이끌어 나갈 밀레니얼 세대의 젊은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행사 기획의 의도를 밝혔습니다. 만큼 이 안에 좀 다양한 셀럽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좀 영상으로 네, 첫 번째로는 저희 사장님이시죠. 예, 굉장히 아름다우신 사장님. 과연 어떤 분을 닮았을까요? 네, 자, 툼레이더, 여전사, 우리 회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분이십니다. 네, 다음은 저희 김정호 이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굉장히 좀 중후한 것을 뽐내고 있는데요. 붐이에요. 순간 지금 여기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슴 어서 던진다.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내앉은 바람 한쪽에도 사랑은 나를 널 알만 세상 더는 소원 없어. 자, 젊은 세대의 모임인 만큼요. 행사 분위기는 기존 다른 행사와 달리 뭐 좀 활기가 넘쳤습니다. 일단 분위기가 저도 직접 저희가 취재를 갔었는데 분위기가 사뭇 다르더라고요. 예. 자, 행사 주최 측인 동보 그리고 보람항공 관계자들 역시 캐주얼한 복장과 항공사의 특성을 살린 코스프레 해서 참석자들을 맞이했습니다. 또 그리고 찾아다니는 콘서트로 유명한 어떤 팀이 있더라고요. 클래식 연주팀의 미니 토크 콘서트 진행됐고 중간중간에 뭐 유명한 우리에게 익숙한 연주곡도 들려줬습니다. 자, 30여 년을 훌쩍 넘었죠. 동부항공 역시 전체 직원 중 상당수가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그래서 소통, 유대감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는 향후에 여행업계 다른 행사에도 어떤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또 행사라는 것도 유행이 있고 트렌드가 있잖아요. 최근에 뭐 밤 행사가 많이 없어졌듯이 좀 더 캐주얼한 분위기로 그리고 핵심 세대에 초점을 맞추고 소통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난주에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캐나다 행사, 캐나다 광청 행사 소식과 관련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대표가 캐나다 광청 한국사무소 맡고 있죠. 이 체제가 향후 7년 더 유지가 됩니다. 캐나다 광청 한국사무소는 지난 6일 캐나다 스페셜 프로그램 CSP라고 하죠.
이것과 함께 연말 행사죠. 셀러브레이티 캐나다 2019 행사 자리에서 얼마 전 끝난 공식 비딩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전략과 방법으로 한국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캐나다 관광청의 공식 캐치프레이즈도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는 For Glowing Heart 입니다. 허츠 발음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관광청은 장거리 목적지죠. 캐나다가 그래서 45세 이상 세대의 잠재력이 좀 크다고 판단을 해서 이를 위한 다양한 전략 펼칠 것으로 보이고요. 또 4계절 시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는 맞춤형 기획까지 준비돼 있습니다. 뭐 가장 많이 가는 시즌에는 머리수를 좀 더 그러니까 수요를 좀 더 증진시키고 또 안 가는 비수기 때는 뭐 여러 가지 목적지 알리는 등 다양한 계절별로 맞는 맞춤형 전략이 준비가 돼서 이날 발표가 됐더라고요. 예. 그리고 올해 8월까지 캐나다 방문 한국인 수요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분위기를 감안할 때 비교적 선방을 한 것이 아닌가 판단입니다. 자, 장기간 다시 한국 시장을 맡게 됐죠.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CSP 캐나다 스페셜 프로그램 리스트 시상식도 있었습니다. 총 22명의 졸업생, 그러니까 수료생이 나왔고요. 뭐 1, 2, 3등 업체별로 계근, 그다음에 성적에 비례해서 시상식도 있었습니다. 캐나다 스페셜리스트로 전문성을 인정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연말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함께 하신 분들이 우리 농구팀, 대한민국 프로농구팀 응원 전문으로 하시는 우리 분들께서 오셔서 라인 댄스, 참석자들 같이 넓은 공간에서 라인 댄스 같이 아주 재밌고 신나게 경험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재밌는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짠짠짠 킥킥 자, 또 관광청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와이 관광청이 지속 가능한 하와이 여행을 위한 쿨리아나 캠페인을 내년에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행객들의 책임 있는 여행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도 전개한다고 합니다. 자, 쿨리아나가 무슨 뜻이냐면요.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하와이어로 책임 또는 존중, 리스펙트 영어로 치면 이런 정도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하와이 관광청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하와이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현지의 문화와 자연을 존중하고요. 책임 있게 여행할 수 있는 문화를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 취지로 이번 캠페인을 진행을 합니다. 핵심 3가지가 있네요. 하와이의 전통 문화 존중하고 하와이 생태계 보호, 이를 통한 안전한 하와이 여행이 취지입니다. 자, 윤의 하와이 관광청 본부장이죠. 2020년에는 한국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쿨리아나 캠페인을 적극 홍보하고 지속 가능한 하와이 여행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마케팅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하와이 많이 가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하와이가 됐든 괌이 됐든 현지의 문화와 자연을 지속 가능하게 보존하고 아끼는 것이 향후 하와이와 같은 그런 유명한 휴양지 관광을 책임질 수 있는, 그리고 담보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관광청 본청에서도 이런 캠페인을 마련했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신 하나 전해드릴게요. 이스타항공이 12월 23일부터 인천 옌타이, 중국 연태죠, 취항을 해서 중국 노선 확대합니다. 주 4회네요. 월, 화, 목, 토 운항하고요. 오후 2시 35분 출발해서 현지 오후
2시 55분 도착. 돌아오는 복편은 현지 시간 오후 3시 55분 출발해서 약 비행 시간은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자, 12월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12월 딱 가운데 주간입니다. 월요일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